서울시 서대문구 초대박지역은 이 네 곳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서대문구 초대박지역을 공개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며 초대박이 가능한 확실한 이유를 공개합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지역이 좋은지, 미래 가치는 있는지 늘 궁금하죠. 알고는 싶지만 방법을 몰라 대부분 뉴스를 보고 투자합니다. 투자에 확실한 기준점이 없죠. 어떤 지역에 어떠한 호재가 있고 진짜 확실한 미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새로운 투자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 분석법이죠. 도시계획이란 향후 20, 30년을 계획하고 만든 국가 행정 문서이죠. 정확히 언제 어디를 개발한다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전국에 수백 개 이상 존재하며 분석의 깊이에 따라 정보의 선점까지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살다가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내가 예전에 강남 논밭이었을 때 그때 땅 조금만 사놨으면 지금 이러고 안 살지. 그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이 지금의 부동산 중심지로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강남 개발 계획은 개발 전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강남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죠. 이 계획은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누구나 볼 수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접근성의 차이와 변수는 존재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본질은 정치적 상황이 아닌 부동산 개발은 이미 국가에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이죠. 몇십 년 전 강남이 개발될 때 투자 못했으면 평생 끝일까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신도시가 생겨나죠. 몇십 년 전 강남과 마찬가지로 그냥 몰라서 놓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지난 강남의 변혁을 기억하며 도시계획 분석법을 통해 호재를 미리 알고 남보다 한 발 먼저 투자하여 미래 가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분석하는 깊이에 따라 정보의 선점이 가능하며 남보다 빠른 투자가 가능하죠. 자, 그럼 미래를 선점하는 방법,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초대박지역을 공개합니다. 폭발적 가치 상승이 가능한 몇 개의 호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서울시 최상위 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세부 계획인 서울생활권계획, 그리고 올해 서대문구 실천계획인 2023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서대문구 관련 도시계획으로 아주 자세히 분석합니다. 서울시는 총 5개 권역, 우리가 살펴볼 서대문구는 서부권 지역 중앙에 위치합니다. 서대문구 인구는 서울시 19번째이며 위로는 도봉구, 밑으로는 강북구가 위치합니다. 서대문구는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락 중인 인구 하락 지역이죠. 현재 서대문구 인구 30만입니다. 서대문구는 인구가 하락 중인 지역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특정 지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대문구 몇 곳에 초대박 호재가 위치합니다.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중심지 체계입니다. 서울시는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이며 서대문구는 노란색의 12지역중심에 해당하죠. 이곳은 주위 광역중심인 상암 수색, 용산, 그리고 서울 도심개발의 영향권 지역입니다. 교통망 계획입니다. 지역이 개발되려면 교통망이 중요하죠. 교통망이 생기며 인구가 유입되고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폭발적 가치를 가진 몇 개의 철도 계획이 이 서대문 지역을 지나가죠. 이 노선의 정확한 위치를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서대문구는 홍제생활권, 가좌생활권, 신촌생활권, 충정생활권, 총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는 각 생활권별 인구 유입이 가능한 특정 호재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서대문구 생활권별 초대박지역을 공개합니다. 특정 생활권에 초대박 호재가 위치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홍제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서대문구 북쪽에 위치하며 인구의 36%가 모여있죠. 이 생활권은 홍은 1동, 홍은 2동, 홍제 1동, 홍제 2동, 홍제 3동이 해당합니다. 홍제생활권은 홍제역 일대 재정비 사업을 폭넓게 진행하죠. 이로 인한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의 확장을 계획하는데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홍제생활권의 중심, 바로 홍제역입니다. 이 홍제역을 기준 상업, 의료시설 등의 유치로 상권의 활성화를 계획하죠. 특히 포인트는 인왕시장 재정비를 통한 상권의 활성화 유도입니다. 인왕시장은 재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되죠. 홍제생활권은 지역 전체의 재정비 사업을 계획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큰 변화를 예정한 이 재정비 사업 예정지를 선점해야
선점해야 하죠. 올해 서대문구 실시계획을 보면 인왕시장 그리고 유진시장의 통합개발로 서울 서부권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합니다. 위치는 홍제동 298-9번지 일대이며 두 시장은 새로운 상업 문화시설로 변화하며 상권의 활성화를 예정하죠. 홍제역을 기준 주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예정하는데 이 사업들이 하나씩 진행되며 지역 전체의 분위기 상승을 이끌게 되죠.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는 홍제 생활권이 여럿 포함되어 있죠. 각 사업지를 체크 후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주목해야 합니다. 충분한 가치 변화가 가능하죠. 홍제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된 주변 재정비 용역 자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홍제역을 기준 지역 전체의 사업구역이 정해졌으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죠. 이 홍제역은 새로운 철도 노선을 계획합니다. 강북과 강남 지역이 연결되는 핵심 노선이죠. 이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 충정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서대문구 동쪽에 위치하며 인구의 15%가 모여있죠. 이 생활권은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이 해당합니다. 이 생활권은 대규모 개발로 인한 큰 변화가 진행 중이죠. 특히 기존 아현역의 위상 강화 그리고 주위 재정비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충정생활권은 역세권 일대 상업, 업무 기능을 강화하며 이로 인한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죠. 이 생활권 또한 여러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서대문구 업무 계획을 보면 경의선철도 지하화 사업에 충정생활권인 아현역, 충정로역이 포함되어 있죠. 지상철도가 지하화되며 여러 문화, 복합 플랫폼을 예정합니다. 좋은 예시로 연남동이 있는데 기존 경의선의 지하화 사업으로 지상 공간을 공원화하였죠. 이 지역의 상권 가치는 단기간 엄청나게 올랐으며 지금도 상업, 문화의 복합 공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이 충정생활권의 역사 주위도 연남동과 같은 큰 변화가 예상되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진행될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충정로 3가 281-11번지 일대 간소화된 사업 절차로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하죠. 우리는 지금의 노후되고 인기 없는 지역 중 앞으로 큰 변화가 예정돼 있는 이러한 곳을 선점해야 합니다. 서울시 고시문을 보면 충정로역 일대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지정을 발표했죠. 역세권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충정생활권에 위치한 다른 사업지에 빠른 진행을 가능케 합니다. 세 번째, 신촌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서대문구 남쪽에 위치하며 인구의 19%가 모여있죠. 이 생활권은 연희동 그리고 신촌동이 해당합니다. 신촌생활권은 대학가 밀집 지역이며 주거지가 공존하는 곳이죠. 이 생활권은 대학과 연계한 많은 개발을 추진합니다. 신촌역 근처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데 빈 점포, 반지하 공간을 발굴하여 소규모 창업 공간을 예정하죠. 그리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시설 정비, 예술 공간, 예술 마켓 등을 조성하며 신촌역부터 이대역까지 이어지는 차 없는 거리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이 차 없는 거리에 큰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이 생활권은 다른 구도심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재정비 사업을 계획합니다. 올해 서대문구 업무 계획을 보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캠퍼스 타운을 조성한다 하죠. 연세대, 명지전문대, 이화여대가 함께하는 이 사업은 창업 인재 양성, 창업 기업 육성,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과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촌생활권 내에 위치한 서울시 추진 재정비 사업이 있죠. 신촌역부터 이대역까지 이어지는 차 없는 거리 신촌 연세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차량 통행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며 보행자 편의는 높아졌지만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탓에 상권이 침체했다며 주위 상인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됐죠. 이들의 바람대로 다시금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는데 이 사업에 따른 주위 상권 가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이곳에 변화를 가능케 할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촌역에 추가되는 신규 철도 노선이죠.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되며 역사 주변 지역에 상당한 가치 상승을 가능케 할 것이죠. 잠시 후에 자세히 공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좌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서대문구 서쪽에 위치하며 인구의 27%가 모여있죠. 이 생활권은 남가자 1동, 남가자 2동, 북가자 1동, 북가자 2동이 해당합니다. 이 생활권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주거지역이죠. 가좌생활권은 여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은 바로 자원상가 재개발 사업. 올해 서대문구 업무 계획을 보면 서대문구 남가자동 295-5번지에 위치한 노후된 자원상가의 재개발을 추진한다 합니다. 이곳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하며 편의시설까지 예정하죠. 자원상가 재개발 사업은 분양주택 166세대
73세대, 임대주택 73세대, 오피스텔 70호로 구성되며 저층부는 상가가 위치합니다. 이 사업은 주위 재정비 사업지에 보다 빠른 진행을 가능케 할 것이죠. 서대문구에는 중요한 철도 계획이 2개나 위치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되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 이 사업은 서대문 지역에서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직결 노선이죠.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기업 관련 인구는 이 서대문 지역으로 연결되며 역 주변 주거, 상업시설 등의 많은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두 번째, 목동에서 청량리역까지 연결되는 강북 횡단선. 기존 교통망이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철도가 연결되며 신규 역 주위 확실한 가치 변화를 예정합니다. 우리는 각 사업별 진행 상황에 주목하여 앞으로의 가치 변화를 선점해야 하죠. 각 개발 호재가 하나씩 터지며 주위 가치는 점차 상승할 것이죠. 수많은 호재 플러스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투자로서 최고의 입지이죠. 몇 개의 개발 호재를 가진 확실한 투자처를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을 분석하면 개발 정보의 선점이 가능합니다. 분석의 깊이에 따라 개발 진행 시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투자 시점까지도 알 수 있죠. 우선은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 분석을 시작으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채널은 전국의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미래가치 있는 돈 되는 지역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구독하셔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